안녕하십니까? 애월대표 변준환입니다. 오늘은 가천대를 비롯한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기존의 적성을 보던 대학에서 약술령 논술로 전환한 대학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역시 가천대가 되겠습니다.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 그 위에도 한국기술교대 등이 대표적인 약술형 논술을 2022학년도에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역시 올해 돌풍의 핵심은 가천대죠. 가천대는 약 9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약술형 논술로 선발하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이런 가천대를 위시한 대학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는 정시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어야 도대체 합격할까요? 내가 만약에 정시에서 합격할 수 있다면 굳이 수시에서 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자, 먼저 대학들은 정시에서 철저히 서열화된 구조에 따라 합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영고는 상위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체 정원에서 그런 거고요. 사실은 수시에서 이 중에 약 60%를 선발하고 나머지 40% 정도만이 정시에서 수능 성적대로 가는 거죠. 따라서 0.4%, 0.4 정도. 따라서 2% 곱하기 0.4를 하게 되면 약 0.8에서 1% 정도의 수능 상위권 학생들만이 서연고를 정시에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래로 오면서 이 여유가 조금 더 많아지게 되죠. 상위에서는 0.2%였다면 하위 쪽으로 올수록은 4, 5%까지 여유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고려대, 세종, 단국대, 천안이 원래 20%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 수시에서 60%를 또 선발했기 때문에 0.6 정도의 학생들이 뽑혀 나갔겠죠. 따라서 20%에 0.4를 곱한, 그렇죠? 비율이 정시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4, 8, 그러니까 약 8에서 약 14% 정도가 되어야 정시에서 남은 40%의 누적 백분위를 기초로 했을 때요. 이래야만 고려대, 세종을 쓸 수 있다. 따라서 생각보다 정시에서는 좋은 학교를 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천대는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누적 백분이 13에서 14 전체예요. 전체 누적 백분이 13에서 14 정도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했었고요. 작년까지는 2, 3, 2 정도가 나오면 인문 기준에서 가천대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올해는 인문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한 등급씩 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어가 3등급 정도 나와도 여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 세종도 23, 223 정도에서 33, 223 정도로 한 등급 정도 더 여유가 있겠다. 수원대는 3, 4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정시에서 붙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적대에서 도대체 가천대를 비롯한 이런 약수령 논술을 대비해야 될까요? 6월 모평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예를 들어서 가천대를 쓰고자 하는데 대부분 3등급 이하, 대부분이 예를 들면 3등급이 하나 정도고 나머지는 다 4등급 정도예요 라고 한다면 수시에서 가천대 논술을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 쭉 나왔는데 그러면 낮은 학과를 써볼 수 있는데 이거보다 낮은 예를 들면 4, 5 정도의 등급을 이렇게 맞았다라고 하면 6월 모평에서 이럴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논술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따라서 대학별로 역시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6월 모평 기준에 가천대는 3, 4, 4 정도를 뛰어넘었을 때 이하로 성적이 나왔을 때 준비, 수원대는 4등급에서 5등급이 막 뒤섞여 있을 때 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월 모평은 문이과가 통합됐기 때문에 문과 기준에서는 한 등급씩 밀릴 수 있다, 이런 점. 정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시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 가천대하고 고려대, 세종만 수능 최저를 설정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2학년도 그러면 나는 정말 이 정도를 정시에서 맞을 수 있을까요? 현역 고3들은 사실은 이런 점수를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논술 준비를 하지 않고 수능만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자, 먼저 3월 성적이 나는 제일 좋았어요. 왜요? N수생들의 3월 참가 비율이 제일 적기 때문이에요. 6월 성적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네, N수생들이 점점 이렇게 참여해서 결국 정시 수능에선 약 30%가 N수생들이죠. 그런데 N수생들이 재학생들이 보통 국어 평균 등급이 5, 6등급 나올 때 N수생들은 3, 4등급이 나온다. 그렇죠? 역시 수학도 문과 기준에 작년 5, 6등급이 대표적으로 일반적이라면 N수생들은 그보다 등급이 높은 3, 4등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어는 4, 5등급이 재학생이라면 2, 3등급이 재수생, N수생들이고요. 따라서 재학생들은 N수생보다 수능 점수가 높게 형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논술 준비나 수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정시 수능 등급 분포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고요.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그냥 학종 내신으로 쓸래요. 그런데 학종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주요 13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에서 지원해서 붙는 경우가 2%니까요. 대단히 낮죠. 그렇죠? 대단히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13개 대학에 여러분들 뭐예요? 수능 합격률보다 일반고에서는 오히려 학종 합격률이 더 낮게 나타나요. 그렇죠? 이거보다 높게 나타난 대학은 과거나 영재고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대부분 높게, 훨씬 더 수능이 더 높게 형성되고 학종이 낮게 형성되지만 이 편차가 가장 큰 건 일반고예요. 따라서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에서 학종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이나 서울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 여러분들 뭐다? 논술이다. 가천대, 고려대, 서회종, 수원대를 내신으로, 그러니까 학종으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맞아야 될까요? 간호대는 여러분들 1점대 되게 높죠. 경영이나 글로벌 경영 경제는 보통 2점대 중반인데 문 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3점대나 4점대 초반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평균이니까요. 보통 이거보다 이과는 한 등급씩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 세종 교과 전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글로벌 경영이 2.88이고요. 공공상계학의 평균이 3.36 정도. 그러니까 보통 2점대 후반부터 3점대 중반이 학과별로 평균이고요. 평균이라는 건 결국 상위도 있지만 하위 문 닫고 들어오는 게 있죠. 따라서 보통 내신이 3등급에서 4등급 사이, 특히 4등급의 한 중간 정도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지만 그걸 벗어나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원대도 역시 3등급 중반 정도가 되면 합격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보다 낮아서 4등급 중반, 5등급 정도가 되면 조금 위험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이 망해도 선생님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네.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 중에서 수원대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요. 가천대는 인문, 자연 모두 공통 국, 수, 영, 사과탐 한 과목만 한 개 영역 3등급을 충족시키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과목
사과탐도 그 중에서 한 과목만 적어도 3등급을 충족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려대 세종은 인문, 사회, 인문, 자연이 약간 다른데 인문, 자연, 인문은 국수탐, 탐구를 가리지 않죠. 한계 영역 3등급이죠. 그리고 영어는 2등급 이래니까 여러분들 가천대보다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은 사탐을 허용하지 않고 과탐만 한계 영역 3등급, 국수, 과탐 한계 영역 3등급이고요. 역시 영어는 2등급 이내로 일부 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가끔씩 약대를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려대 세종은 24명의 모집 중에서 무려 10명을 논술로 선발하는데요. 가장 많은 인원수를 논술로 선발하는데 일단 최저가 대단히 높아요. 최저는 국수, 염, 곽탐 중에 3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니까요. 결국 1, 2 정도 맞아야 최저를 통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시험 출제 범위도 대단히 넓어서 일반적인 약술형 논술로는 준비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천대 논술 전형 및 대비법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모집 정원은 919명이나 되죠. 그렇죠? 919명. 최저 기준은 아까 보셨듯이 한계 영역 3등급 이내면 되고요. 논술 60에 학생부 교과 40이고요. 평가 방법은 인문은 국어 6문제, 수학 6문제, 9문제 6문제고요. 자연은 6문제, 9문제. 각 문항당 배점은 10점씩이니까요. 결국은 150점이 되겠습니다. 논술고사 시간은 여러분들 80분이에요. 노트 형태의 답안지에다 작성하면 되고 450점은 기본 점수니까 의미 없고요. 결국 논술에서는 150점이 여러분들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150점은 전부 다 부분 점수로 갈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15개로 다 갈려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인문계 자연계는 국어가 9개, 6개, 수학은 6개, 9개인데 이 중에 6개는 문제를 공유하나요? 라고 하는데 문제를 공유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 시간과 그러면 문제가 공유될 수 없죠. 자, 일단 가천대는 국어 논술의 출제 범위가 가장 넓어요. 국어 전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은 1, 2까지만. 자, 그리고 학생부 반영 비율은 보시면 가장 좋았던 상위 등급 3과목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반영을 하게 돼요. 자, 반영 교과는 국수 0사고요. 자연계열은 국수 0과네요. 자유전공 학부는 4과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석차 등급별 배점을 보시면 선생님이 분석을 하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1, 2등급의 학생들이 가천대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없어요. 많이. 그러면 대부분이 3등급 이하니까요. 3등급 이하에서 6등급까지는 사실은 점수 차이가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25점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거의 큰 영향이 없어요. 왜죠? 논술 한 문제당 여러분들 점수 배점은 10점이고요. 국어 논술 같은 경우에 부분 점수가 5점씩인데 예를 들면 부분 점수 하나를 맞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3등급에서 6등급의 불리함을 모두 커버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7등급 학생이라도 여러분들 뭐예요? 점수 편차가 여러분들 10점이 조금 나긴 하지만 한 문제 정도를 더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 큰 불리함이 없을 것 같다. 다만 8등급부터는 여러분들 못 붙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논술 시험을 잘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가천대에서 출제한 모의 문제를 살펴보시면요. 다양한 유형의 국어 전 영역이 나오는데 문제는 제시문의 독해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독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 제시문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던 문학 제시문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독해하는 기법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세종 논술 전형 및 대비법을 살펴보시면
고려대학교는 가천대학교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학생부 반영 비율이 여러분들 30%로 10%가 낮고요. 교과 논술이 70%로 훨씬 반영 비율이 높게 돼 있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시험 시간은 10분이 더 긴 90분이고요. 90분. 인문계열,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로 세 계열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는데요. 인문계열 예체능은 전부 다 교과 통합형 논술로서 교과목 통합, 그러니까 국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 도덕 등에 다 문제가 나오고 네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소문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소 8문제 이상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1은 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인데요. 수리논술 1, 수학 1, 2 그리고 미적까지가 출제 범위고요. 8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대는 수리논술 2라 그래서요. 확통과 미적, 기하가 다 포함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약학과를 지원할 때는 일반적으로 약수령 논술로는 대비가 어려우니 일반 수리논술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학교생활부 반영 방법은 일반 선택 과목 90, 진로 선택 10인데요. 일반 선택 과목이 대부분이겠죠. 90%, 150점 만점에. 그런데 1등급부터 여러분들 몇 등급까지, 8등급까지의 점수 차이가 10점 차이밖에 안 나니 무슨 말이에요? 8등급도 지원해도 됩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논술고사 시간은 나와 있는데 논술고사 시간이 자연계열 1, 2는 같은 시간에 보지만 인문계열은 여러분들 시간이 다르죠. 따라서 문제가 공유될 수 없는 구조인데다가 여기서 자연계열 1, 2에서는 일부 문제가 공유될 수는 있겠다. 다만 그게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는 보셔야 되겠죠. 인문계열은 단답형, 약수령, 소수령의 문항별 50자에 300자 내외 원고지 형태고요. 가천대는 여러분들 줄글 형태였지만 여기 고려대 세종은 원고지 양식이기 때문에 원고지 사용법도 반드시 익히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노트 형태의 답안지니까 좀 다르죠. 자, 먼저 여러분들 인문계열의 국어 논술을 보면 여러분들 국어 파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경제와 관련된 제시문도 출제되고 있죠. 따라서 다양한 제시문의 독해와 자료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수원대 논술 전형과 대비법을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수원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천대와 다 똑같다. 그런데 딱 하나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 똑같죠. 그렇죠? 뭐가 다르죠? 뽑는 인원수가 좀 작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논술고사 일시가 가천대보다 빠르죠. 그렇죠? 그것만 다를 뿐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다른 점, 출제 범위가 가천대보다 좁아요. 어디에서만? 국어에서만. 수학은 똑같고요. 국어에서만, 문학과 독서에서만 출제되니까 범주가 조금 더 좁다. 세 번째 다른 점, 교과별 반영 비율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큰 의미가 없고요. 교과별 상위 5과목을 반영한다. 가천대는 3과목이었는데 이런 점들이 다르죠. 자, 수원대는 대부분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죠. 그렇죠?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역시 지원을 했을 때 3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거의 편차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6등급까지는 여러분들 큰 의미 없이 감점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7등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즉 논술 문항 한 문항 정도를 더 맞으시면 되고요. 8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 플러스 부분 점수 절반 정도를 더 맞으시면 여러분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9등급도 사실은 가능한데 평균 등급보다 2문항 정도를 더 만약에 만든다면, 즉 국어를 만점을 맞는다면 여러분들 불리함을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내신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원대는 특이하게 이렇게 핵심어를 주어지고 이런 핵심어를 활용한 문장 서술을 요구하는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문장을 주술 호응과 어떤 구조로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니까요. 전달력 있는 문장 연습 훈련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데는 수원대, 그리고 가천대, 고려대, 세종이 제일 나중에 보는데요.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찍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논술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고요. 가천대와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뭐 가천대를 제외한 고려대, 세종이 파이널이 열리기는 쉽지 않겠죠. 인원수가 좀 작을 테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가천대, 고려대, 세종 그리고 수원대에 관한 입시 전형,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합격의 영광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월대표 변준환이었습니다.